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듀 모의고사 사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에서 한 개의 사이클을 만드는데 0.2초가 걸린다면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파수의 기본 개념은 1초 동안에 몇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지가 주파수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의 사이클을 만드는데 0.2초가 걸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초 동안에는 총 5개의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당 5개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 정답은 5Hz, 5번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주파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간단한 내용이라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강도가 기준점의 4배로 증가하면 상대적 강도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 강도에 대한 부분들 연관되는 공식이 있는데 3데시벨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문제에서 이 강도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뭐 몇 배수로 증가하다 이런 개념 나오게 되면 무조건 3데시벨의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3데시벨의 증가는 2배 증가와 같은 맥락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 문제에서 2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면 3데시벨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고요. 2 곱하기 2를 해서 4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3데시벨 더하기 3데시벨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4배로 증가한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계산을 적용해서 3 더하기 3, 6을 정답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 문제에서 8배가 증가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8배가 증가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9데시벨의 증가가 8배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개념들이에요. 다시 한번 2배가 증가하면 3데시벨, 4배 증가는 2 곱하기 2를 쪼개서 봐주시고요. 각각 3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뭐 2배에서 4배, 좀 많이 나와봤자 8배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전 문제에서 풀어봤던 문제라서 바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결합층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결합층 관련된 문제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음장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거리 음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 탐촉자에서 초음파 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초음파 빔은 이렇게 일자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마치 모래시계 같은 형태로 음파가 진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모아드는 구역 중에서도 처음부터 가장 좁은 구역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근거리 음장이라고 하고요.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구간을 원거리 음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영상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이 근거리 음장에 해당되는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의 영역을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영상의 화질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문제에서는 이 근거리 음장의 길이가 긴 것을 물어봤는데 이 음장의 길이를 늘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파수를 높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탐촉자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직경이 늘어나거나 고주파수를 사용하면 근거리 음장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직경을 늘려주는 게 더욱더 효과적인 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경은 정해진 값의 제곱으로 증가를 하고 주파수는 단순히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고려해서 근거리 음장의 가장 긴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탐촉자의 직경이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의 제곱으로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해준 값을 얻게 되니까 다른 모든 값을 계산했을 때 이 4번에 있는 내용이 가장 높은 값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값으로 그만큼 긴 근거리 음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까지 좀 복잡하게 출제가 되진 않을 거고요.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탐촉자의 직경이 가장 긴 보기와 그리고 주파수가 가장 큰 보기가 보통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좀 한 번 꼬아서 조금 복잡하게 출제가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근거리 음장을 길게 해주는데 탐촉자의 직경과 주파수를 늘려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펄스는 10사이클이고 주파수는 3.5, 파장은 0.44라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이 값을 바탕으로 해서 축방향 분해능, XR 레졸루션을 구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 축방향 분해능에 대한 공식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2분의 SPL 값을 넣게 되면 XR 레졸루션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SPL 값을 구해줘야겠죠. SPL은 우리말로 공간 펄스 길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 펄스 길이는 사이클에다가 이 파장을 곱해준 값이에요. 그래서 파장의 총 길이를 측정한 것이 공간 펄스 길이고요. 0.44에다가 10을 곱해주게 되면 4.4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된 값이 SPL의 값이고요. 이 값을 공식에 넣어주게 되면 2.2라는 값을 얻게 돼요. 정답은 2번에 있는 2.1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계산 자체도 복잡하고요. 이 개념 자체도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는 출제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의고사로 출제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XR 레졸루션을 구하는 공식, 2분의 SPL 공식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가능성이 크게 높은 건 아니라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만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초점수를 증가시키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선 초점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라테랄 레졸루션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는 측방향 분해능이죠. 초점수를 증가시키면 측방향 분해능이 개선되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참고적으로 이 초점의 개수를 늘려주게 되면 화면 발생률이 감소하고요. 이것과 같은 말로 이 시간 분해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간 분해능도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초점의 개수를 늘려주게 되면 라테랄 레졸루션, 측방향 분해능은 좋아지게 되는데 대신에 화면 발생률과 시간 분해능은 감소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은 제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거든요. 우선은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의 기본 주파수가 3일 때 하모닉 주파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 주파수가 주어지고 하모닉 주파수를 물어보면 기본 주파수에 2를 곱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6이거든요. 정확하게는 6MHz가 정답인데 지금 5번이라고 되어져 있고 5Hz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6MHz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화면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초점의 개수에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화면 발생률의 개념들 완벽하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화면 발생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기 있는 폭이 좁고 작은 형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음에 폭이 넓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상태가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상태, 다시 말해서 화면 발생률이 좋은 상태고요. 반면 옆에 있는 그림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끊김없이 재생이 잘 되는 거예요. 반면에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것은 동영상이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상태의 첫 번째는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뎁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뎁스가 얕은 경우에요. 초음파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영상을 빠르게 재현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 뎁스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프레임 레이트는 떨어지게 돼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음은 검사하는 범위예요. 이러한 표현을 다르게 FOV 또는 스캔 필드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범위 자체가 좁으면 좁을수록 내로우하다라고 적어볼게요.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스캔 필드 자체가 와이드할수록 넓을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프레임 레이트의 개념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범위 자체가 내가 일해야 되는 범위입니다. 내가 할 일이 적을수록 좀 빨리빨리 일을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반면 여기는 일할 범위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내가 일해야 되는 개수예요. 이 개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초점으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초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초점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의 범위도 많은데 일의 개수, 종류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초점이 많은 경우, 다른 말로는 이제 포커스라고 하는데 초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레임 레이트는 떨어지게 되고요. 초점이 적을수록 효율은 증가하게 돼요. 다음은 스캔 라인인데요. 이것 또한 내가 할 일과 관련된 부분인데 스캔 라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캔 라인이 적을수록 할 일이 줄어들게 되고 다음은 스캔 라인이 많은 상태예요. 이것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스캔 라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프레임 레이트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깊이가 얕을수록 폭이 좁을수록 초점의 개수가 적고 스캔 라인의 개수가 적을수록 프레임 레이트는 증가해서 동영상이 끊김없이 잘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깊이가 깊고 넓고 초점도 많고 스캔 라인의 개수도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게 돼요. 문제에서 이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다면 이 두 가지 그림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신다면 관련된 문제는 모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앞에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는 화면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된 보기를 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1번과 2번 그림 중에서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되는 것은 1번과 관련된 상황이죠. 1번 주파수 감소는 아예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초점수가 증가하는 것은 2번 그림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보기고요. 주사선 밀도 증가. 이 얘기가 이제 스캔 라인이 많다는 뜻인데 밀도가 증가하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수가의 깊이가 감소한다. 깊이가 깊지 않다는 뜻은 1번 그림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정답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아예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 레이트 문제에서는 관련된 인자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인자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플러에서 반접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에듀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 41번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해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강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의 초음파 영상에서 오른쪽 간을 앞과 뒤로 구분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오른쪽 간정맥을 기준으로 해서 간의 오른쪽 옆이 전구역과 후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이 내용은 관련된 영상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간 초음파 영상이고요. 레프트 헤파틱 베인, 왼쪽 간정맥, 중간정맥, 그리고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오른쪽 간정맥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간정맥 같은 경우는 간의 좌엽 중에서도 좌엽의 외측엽과 내측엽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반면에 미들 헤파틱 베인, 중간정맥 같은 경우는 간을 좌엽과 우엽으로 나눠주는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헤파틱 베인 같은 경우는 간의 전방 구역과 후방 구역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간의 전방 구역은 총 8개의 구역 중에서 5번과 8번 구역이 전방 구역, 6번과 7번 구역이 후방 구역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출제 가능성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콩팥에 대한 부분들, 신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부학적 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뭐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작고 반대편이 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장에는 다양한 해부학적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개념 자체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해설은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보기에 있는 각각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콩팥 기둥 비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설명드릴 해부학적 변이는 콩팥 기둥의 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신주의 비대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버틴 칼럼의 비유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신장 구역을 나눠주는 이 기둥 영역이 있습니다. 각각 이 섹터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 기둥의 부분들이 선천적으로 좀 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질병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생성이 될 때부터 이 부분이 조금 두껍게 형성이 된 겁니다. 옆에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옆쪽 영상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질병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장의 모습이긴 하지만 마치 어떤 종양이 있는 것처럼 잘못 오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천적으로 여기 있는 기둥 부분이 커져 있는 거고요. 질병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마치 종양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자체는 가운데 신장 동부를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상의 특징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말한장 신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정상적인 신장의 모습인데요. 옆쪽에 있는 부분 보시면 신장의 아래쪽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생김새 자체가 마치 말 안장 모양과 같다고 해서 홀스슈 키딩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해부학적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초음파도 영상 특징을 보자면 신장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초음파 영상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양쪽 신장이 있고 이게 합쳐진 구간이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붙어 있는 구간이 영상에서 보여지게 돼요. 만약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고 위쪽에 뭐 신장 초음파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말한장 신장과 연관된 내용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소성 신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소성이라는 뜻은 액토픽 히딩이라고 해서 원래 신장은 이 정도의 위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래쪽에 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것을 모두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신장이 원래는 이쯤 있어야 되는데 골반 쪽에 위치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다음은 낙타봉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낙타의 혹처럼 신장의 일부분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상태예요. 앞서 신주의 비대 같은 경우는 이 신장 안쪽으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었다면 낙타혹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볼록 솟아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정리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낙타의 혹처럼 바깥쪽이 나와 있는 것도 포인트지만 두 번째는 비장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신장에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신장이 있는데 오른쪽 신장은 간과 맞닿아 있고요. 왼쪽 신장은 비장과 맞닿아 있어요. 신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비장에 의해서 일부분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다른 쪽이 볼록 튀어나오면서 형성이 되는 게 이 낙타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신장 변이는 비장에 의해서 눌려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왼쪽 신장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낙타혹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비장과 왼쪽에서 발생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음파 영상 특징 또한 좀 뚜렷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영상의 특징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중 수집계에 대한 개념인데요. 보시면 이쪽이 정상적인 상태고 이쪽이 두 개의 수집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신장에서 걸러진 소변이 요관을 따라서 이 방광으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수집계가 한 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옆쪽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신장이 반으로 나눠져서 두 개의 수집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중 수집계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다음 옆에 보시면은 초음파적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신장이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진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영상이 주어진다면 신장의 수집계 상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신장과 관련된 선천적 변이 설명드렸고요. 다시 문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콩팥의 아래 극이 대동맥 앞에서 융합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의 아래쪽 부분이 서로 만나서 융합된 상태. 정답 2번이죠. 말굽 콩팥 홀스슈 키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설명드렸고 말굽 콩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 정도만 좀 확실하게 기억하신다면은 신장의 기형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3교시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영상이다 화살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문맥 구조물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은 틀렸고요. 정맥과 같이 주행하지 않고요. 문맥은 주변에 담관이 같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호흡에 따른 직경 변화가 없는 게 연관되는 거고요. 직경 변화가 있는 것은 간 정맥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간 변원으로 갈수록 직경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침을 삼킬 때 움직이는 구조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 B번이죠. B번이 이제 식도에 해당되는 구조물이고 침을 삼키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A는 기관지고요. 다음에 바깥쪽에 일반적으로 있는 구조물이 인터널 주굴라 베인, 내경정맥이고 이쪽이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총경동맥, 온목동맥입니다. 다음 C번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근육 구조물이에요. 정답 2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태령 측정 영상에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복부 둘레라고 해서 AC를 측정한 영상이거든요. 임신 초기가 아니라 중기쯤에 측정하게 되고 골반 직경 관계 없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관계 없고요. 보시면 이제 위장이 포함되는 건 맞는데 이자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문맥과 위장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이긴 한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조금 더 자세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좀 더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이쪽에 있는 구조물이 이제 문맥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조물이 위장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이 문맥과 위장 구조물이 보이는 게 연관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심장의 파라스터널 숏 엑스뷰다. 화살표한 해부학적 구조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유두근이고요. 보시면은 양쪽에 두 개의 유두근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예상을 해봤을 때 국가고시에서 심장 초음파 문제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특강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콩팥 영상에다 별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장이 있고 신장에 붙어있는 무록으로 생각되는 구조물이고요. 뒤쪽에 음양 증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투과가 증가해서 뒤쪽이 증강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후방 음양, 음영이 아니라 음양 증강 현상이고요. 흡수가 감소해서 뒤쪽에 증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뒤쪽에 증가됐다는 것은 고형성이 아니라 낭종성, 시스틱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쇄가 대단히 큰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콩팥에 컬러 도플러를 적용한 영상이다.
A 영상에서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B 영상을 얻었는데 B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변화한 것을 보자면 이 컬러 박스의 사이즈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프레임 레이트의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해야 할 일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되겠죠.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플러 선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선도 감소하게 되겠죠. 혈류를 검출할 수 있는 스케일이 증가한다.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공간 분해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시간 분해능은 오히려 증가하게 돼요.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와 시간 분해능은 서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줄여서 템포럴 레졸루션, 시간 분해능을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데요.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면 시간 분해능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